한 번 다른 연골은 회생 불가. 망가지면 평생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산에도 한 2시간 정도 신고 걸어요. 올라갔다 내려와 2시간. 동네에서 다 알아. 산에도 올라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냥 거의 구두로 해요. 건강보다는 뭐? 당신의 관절이 보내는 위험심. 이대로 지내다가는 15년 후 제대로 거동한다는 건 장담 불가인데, 제대로 구부리지도 펴지도 못하는 관절, 당신의 미래일 수 있다. 해발 500m의 산을 뒤로 뛰어내려온다? 관절 생생 이 남자의 기상천외 하산법. 그의 하산 속도는 제작진도 따라잡기엔 역부족.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풍경 모두를 놀라게 한 그의 관절 건강 비법은? 지금 드시는 거 뭐예요? 뭐 검은콩처럼 생겼는데? 예, 이거요? 알고 싶으세요? 청정 제주가 간직한 검은 보물. 제주 사람들이 몰래 먹는다는 그것의 정체는? 재생불가 연골 닳기 전에 지켜라.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실제로 팔다리에 차고 있는데요. 지금 저 팔을 곧게 펴고 있는 게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저 안경을 좀 어떻게 좀 올려보려고 해도 이게 팔이 안 구부러지니까 굉장히 불편하고요. 다리에도 지금 의자가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억지로 지금 뻗고 있는 상황이에요. 곰 한 마리가 등에 업힌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데요. 일단 허리가 잘 안 펴지고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네, 어르신들이 일어날 때 아이고야 아이고, 네. 이렇게 이제 곡소리를 하신다 그러는데 표현을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의자에서나 또 맨바닥에서 일어나실 때 그 무릎이라든가 허리, 어깨에 갑자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관절에 연골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럴 때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럴 때 소리를 내신다면 분명히 연골이라든가 연골판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40대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1위가 고혈압이 아니고 관절염이라고. 고지혈증도 아니고. 그렇죠. 관절염이라는 거는 그 관절 뼈하고 뼈사리를 연결해주는 연골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닳고 또 다른 조각들이 관절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고요. 가장 우리 일반인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장이 다 멈춘 20대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퇴행성 변화가 저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만 번 이상 사용한다고 됐는데요. 10만 번이나 써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 관절염이 오는 건가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연골이 상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연골인가요? 네, 이걸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골이 관절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움직여도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호흡에 떠 있으니까 마찰이 없죠. 근데 우리 정상적인 관절들은 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볍게 움직일 때는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점프를 한다거나 뭐 몸을 트는 동작을 하실 때는 점프를 해서 이렇게 트시게 되죠. 그러면 차력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축구라든가 이런 뛰어내려오시게 되면 충격을 많이 주시고 연골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와서 진단받기까지의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이 한 20.4개월 정도. 1년 반이 넘네. 그렇죠. 특히나 이게 생명과 관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방치를 하시는데 나중에 원장님 말씀대로 연골이 다 닳고 나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심한 밤 계속 뒤척이는 한 여자.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어디가 불편한지 엉덩이로 바닥을 질질 끌더니 가구에 두 팔을 짚고 간신히 일어나는 그녀.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는 여자. 뭘 하려는 걸까? 차가운 찜질은 짧게 해주시고 조금 부드러워지면 그때 이제 따뜻한 찜질을 다시 해주시는 게. 활동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좀 해주면은 훨씬 통증 같은 것이 좀 완화돼요.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보호대까지 착용하는 여자. 하지만 별 소용이 없는지 바지를 입는 것조차 큰 고역인 모양이다. 막 이불에서 일어나면은 막 첫발 내딛기가 그렇게 막 힘이 들어요. 아우. 밤을 새다시피 하고 출근을 서두르는데 그녀의 출근길을 따라가 봤다. 그런데 내리막길이 나오자 갑자기 방향을 바꿔 뒤로 걷는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훨씬 더 무리가 옵니다. 더 힘들어 하시고. 뒤로 가시는 거예요? 예. 왜요? 여기가 언덕이라서 뒤로 내려가야 편하네요. 뒤로 걸으면 발 앞쪽이 땅에 먼저 닿아 무릎의 충격이 덜하기 때문이란다. 아이고 힘들다. 성인은 한 7, 8분이면 가죠. 근데 나는 한 15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돼요. 출근길이 고행길이나 다름없는 여자. 6년 전부터 생계 유지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건물 청소를 해오고 있다. 건물 청소죠. 사무실 청소. 시원찮은 무릎 관절을 아껴야 하지만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 쪼그려 앉으면 금방 끝낼 일도 어정쩡한 자세 때문에 시간이 배로 걸린다. 지금 이제 왼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른쪽만 구부리시고 왼쪽은 못 구부리시고 하시고. 계속 무리하며 관절을 쓰다 보니 한계에 다다른 그녀의 무릎. 이젠 더 이상 아픈 무릎을 어르고 달래는 것도 무리인 듯한데 일을 쉬어야 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않은 다음에야 짐까지 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힘껏 닿는 데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는 건 산더미 같은 집안일. 퇴근하고 집으로 또 출근하는 셈인데 자신의 체중도 버거운 여자의 무릎. 아무래도 단순 통증은 아닌 모양이다. 성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고 다 해서 진찰을 받았죠. 그랬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미뤘던 그녀. 그 사이 무릎은 더 심각해졌고 남편의 잔소리는 일상이 됐다. 이제 아이들 반찬 해주는 것도 이제 좀 고려하고 당신 저 관절염 아픈 걸 생각해야지. 다 해주면서 막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 아이고. 반찬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이고. 그러나 당신 몸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내일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빈말만 반복하는 그녀. 이러니 한시도 무릎이 쉴 데가 없다. 오늘의 마지막 임무는 매실청 담그기. 아이 무릎 아파. 무릎이 아프대. 그렇게 아프면 좀 쉬지 그러세요.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가 되니까 일거리를 어떤 면에서는 만들기도 합니다. 한눈에 봐도 염증 때문에 퉁퉁 부은 무릎. 자세라도 자주 바꿔 통증을 줄이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한 자세로 30분을 채 못 버티는 다리. 연골은 물론 뼈와 인대도 많이 상한 듯한데. 이런 무릎을 하고도 기어이 그 많은 매실을 다 손질한 그녀. 아픈 무릎이 더 아파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물기 말른 년에 설탕하고 이제 버무려야죠.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예,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가정의 일이 다 주부가 하는 일이 다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6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도 근본적인 치료는 미룬 그녀. 6년째 이 약으로 근근히 버텨왔다. 진통제지요, 뭐. 진통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임시방편이 통할지 늘 불안했던 그녀. 정확한 상태 진단이 시급하다. 옛날에는 약 먹으면 진짜 많이 안 아팠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도 약을 오래 먹어서 그런가 한 4년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진 것 같아요. 현재 무릎 상태를 알기 위해 6년 만에 찾은 병원.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까 봐 잠까지 설쳤다. 걱정 많이 돼요. 이러다가 정말 영영 못 걷고 그냥 안진뱅이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MRI와 엑스레이 촬영으로 자세히 살핀 그녀의 무릎. 과연 상태는 어떨까? 오른쪽은 괜찮으신데 예. 이쪽만 지금 많이 달아 있으시죠. 예. 이미 여기는 이 간격이 이렇게 넓잖아요. 예. 이게 안 아프신 쪽. 예. 왼쪽은 이미 좁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넓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좁아져. 검사 결과 왼쪽 무릎의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 더구나 손상된 무릎으로 걷다 보니 다리가 O자 모양으로 휘어지고 남은 연골마저 닳아 부서져 버렸다. 달아서 약간 이제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 드시고 어느 순간 그게 약해지다가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니까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그러다가 주저. 6년 전엔 퇴행성 관절염 초기였는데 이젠 말기 진단을 받은 그녀. 후회하기엔 너무 늦은 것일까? 아니란 생각이었죠. 그렇게 심할까? 그렇게 심하게 빨리 망가질까? 아니란 생각으로 밀어내서 그래요. 밀어내서. 이제부터 자신을 아끼기로 결심한 김혜영 씨. 그녀의 쾌유를 바랍니다. 무릎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아프시지만 네. 또 자식들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분의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들의 모습이고 마음이 아닐까. 아주 심각하신 상태시고요. 한 5, 6년 전에 막 무릎 안에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는 연골판이라는 부분이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진행 안 되셨을 텐데 지금은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2차적으로 연골이 서로 부딪혀서 연골이 거의 다 엑스레이상으로 보면 붙어있는 상태시고 병이 너무 심하면 저희가 고쳐도 앞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서두르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골이 안 닳을 수는 없어요. 네. 나이가 들면서 다 닳는 것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오래 쓸 수 있을 것이냐가 키고요. 그러려면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면 안 되고? 아니 사실은 그래요. 관절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죠.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오래 쓰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연골이 닳는 거를 예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연골 주변의 나머지 구조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싸고 있잖아요. 네. 인대도 있고 이런 그 관절을 싸고 있는 구조물들을 튼튼하게 해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연골을 보호할 수 있겠죠. 보호할 수 있겠네. 그럼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최근에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축구, 네. 배드민턴 네.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저 알아요. 네. 지금 날씨 좋잖아요. 산에 가세요. 등산. 본인의 무릎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거나 네.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은 특히 등산, 맞췄어요. 네. 올라가는 동작에서는 어느 정도 잘 올라가시는데 특히 연골이 상하시게 되면 내려온 동작에서 충격이 가해지고 내려올 때 본인의 체중보다 훨씬 많은 압력이 관절에 가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 예양시키시지만 스쿼트가 스쿼트는 굉장히 좋은 좋은 운동이라고 거 아닌가요? 이게 무릎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 또 바른 자세로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문제가 생기시는 거니까 본인이 무릎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스쿼트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럼 제가 얘기한 축구, 배드민턴 이거는 평지에서 하는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고 좋지 않을까요? 자, 이게 위에 무릎뼈고 이게 아래쪽 무릎뼈라고 생각하시면 레몬하고 밑에는 레몬 스키죠. 싸는 스키저인데 보통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점프를 많이 하죠. 헤딩하죠. 배드민턴도 점프를 주로 많이 하시죠. 맞아요. 쳐야 되니까. 그러게 되면 스매싱. 어떻게 되죠? 충격. 누르시게 되죠. 일단 으깨지는 겁니다.
아, 눌러지니까. 네. 두 번째로는 네. 무릎은 돌아간다고 구부러지면서 약간 회전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 아이고, 지금 그러면 폈어요. 이런 식으로 망가지시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면 연골이 상하시거나 연골판이 찢어지시거나 무릎 안에 있는 인대가 상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는 운동 선수들도 뭐 축구 선수들은 전방 숫자인대 파열이 비교적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이라는 선수들도 뭐 발목이라든가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손상들이 많이 포함 있는 거죠.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것이냐. 내 무게를 싫지 않는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그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무게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영 같은 것들은 너무 좋죠. 구력이 있으니까 네. 무게감이 덜 하겠죠. 네. 그다음에 그것도 귀찮으시면 집에서 왜 실내 자전거 같은 걸 쓰는데 네. 자전거도 물론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하늘 자전거? 이런 거를 하신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최대한 무게는 실지 않으면서 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현명한 운동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감미로운 목소리. The shadows follow me. Understand. 그 주인공은 바로 라이브의 황제, 가수 박강석. 그런데 그를 아까부터 지켜보는 의문의 여자가 눈에 띄는데 오랜만에 만난 듯 무척이나 반가워하는 두 사람. 그녀의 정체가 궁금하다. 85년도 강변가요제 때 그 마음과 마음으로 출전해서 그대 먼 곳에란 노래를 불렀던 대상 차지했던 김복희입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남 없이 담담한 마음으로 기대를 그대 먼 곳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김복희. 결혼과 동시에 가요계를 떠나 아쉬움을 남겼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녹슬지 않은 노래 실력. 특히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그녀의 전매 특허다. 그 목소리에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잠깐 넣어보니까 새롭네요. 저도 좋아요. 가사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와, 놀랍네.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오빠 그때 말씀도 조언도 많이 듣고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용감하게 자신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 정도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잘 봐.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30년 만에 컴백을 준비 중인 김복희. 선배 응원의 힘을 얻었다. 아이돌 가수들이 안무 연습에 한창인 한 연습실. 이곳을 깜짝 방문한 김복희. 넘치는 흥을 감추지 못한다. 혹시 안무 선생님으로 이곳에 온 걸까? 리온5 이 친구들이 불렀던 곡을 제가 듣고서 너무 좋아서 그 곡을 다시 노래했거든요, 이번에. 젊은 감성으로 편곡한 노래. 발라드만 불렀던 그녀에겐 큰 도전이다.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 그 어떤 끌려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몸에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벌써 2시간째 50대 중반이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강한 체력을 자랑하는데 대체 그런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가 봤다. 방송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가수 김복희의 러브하우스.
거실 안쪽에 자리한 트로피는 그녀의 두 번째 보물이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그녀의 두 아이. 지난 30년간 김복희 씨는 엄마로 아내로 충실하게 살아왔다. 이제 가수 김복희로 돌아오려고 체력 보강에 특히 신경을 쓴다는데, 그녀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무청 시래기. 아, 저 시래기 매니아예요. 시래기 매니아요? 네, 너무 좋아해요. 30년차 주부로서의 요리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그녀. 들기름 한 숟갈 넣어 무친 시래기 무침, 그리고 구수한 시래기를 가득 넣어 지은 시래기밥까지 금세 완성했다. 때마침 도착한 그녀의 특별한 초대 손님. 내가 맛있는 걸 해준다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걸 해주는지 그거 먹으러 왔는데. 20년 지기에게 선사하는 김복희표 영양만점 시래기 밥상. 어우, 전체 시래기 밥에 시래기 무침에, 야, 간장 넣어가지고 쓱쓱 비벼 먹으면 이 자체가 그냥 별미네. 자꾸자꾸 먹어도 전혀 질리지 않는다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안다는 그녀의 시래기 사랑. 그녀는 왜 이렇게 시래기를 열심히 먹을까? 예전에는 좀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별로 그런 소리 못 들은 것 같아요. 일단 몸이 가벼워지면서 앉았다 일어날 때 좀 뻐근했었거든요. 그럴 때도 이 부드러워지고, 또 걷는데도 약간의 그 시큼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날씬한 몸매는 물론 관절 건강까지 돌려준 시래기. 거기다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무릎 인대와 근육을 풀어주는데, 쉬워 보이지만 만만찮은 동작이다. 과연 그녀의 무릎 관절은 어떤 상태일까? 일단 떨리고 괜히 긴장되네요. 진찰과 검사를 통해 살펴본 그녀의 관절. 과연 결과는? 이 정도면 지금 나이에서는 딱 적당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으로 매끈하게 잘 관리된 그녀의 연골. 꾸준한 운동이나 또는 그 관리 요법을 통해서 더 튼튼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기분 좋네요. 오늘 닥터지바고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그대는 먼 곳에 있나요? 아우, 브라바. 아니 근데 저 목소리가 정말 특이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는 일단 그날 수상자가 나오면 한 일주일 동안은 학교 가거나 친구들하고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스타셨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함과 동시에 뭐 본의 아니게 그 가요계랑은 멀어지게 됐고요. 그냥 전업주부로. 아니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무릎이 좀 안 좋았다고. 근데 이제 운동을 여러 가지 하면 좋을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그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하니까 허리도 많이 아프고 지금 무릎도 관절에 물이 차서 그 병원에 선생님이 이제 물을 빼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시면 한 6개월 정도는 산후기 관절염이라고 해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으시거든요. 되게 육아를 하는 과정이 쪼그리고 있거나 또 애들이 커지면서 애를 안아주고 있는 이런 자세. 아이들 무게감. 그렇죠. 지금 다 나으셨어요? 네? 건강하세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먹는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청. 아까 드시던 거네. 그 시래기. 이 시래기는 저는 항상 얘기하면 한국인의 소울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청은 말리잖아요. 맞아요. 보존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영양소를 농축해서 먹을 수 있어요. 말리면은 이게 커요. 집약되니까. 그럼요. 관절과 관계에서는 두 가지 성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칼슘하고 비타민 K예요. K? 네, 비타민 K는 잘 못 들어봤는데. 녹황색 채소에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비타민 K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보스턴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대요. 65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는데 이 비타민 K의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들이 골관절염의 유병률이 많더라는 거예요. 잘 걸리더라. 여러 가지 이게 그 연골의 재생과도 연관돼 있고 흡수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칼슘, 비타민 K, 뼈와 관절과의 건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산봉우리가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형상과 닮았다 해서 수리산으로 이름 붙은 산. 이 산을 매일 오르는 특별한 남자가 있다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님들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얼굴을 알아볼 만큼 수리산 최고의 인기 스타인 남자. 여기 수리산 지킴이라고 유명하시잖아요. 수리산을 가꾸는데 많이 애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조심해서들 내려가세요. 예. 14년째 수리산 지킴이를 자처하는 박규천 씨. 산의 생태와 등산객의 안전을 살피는 그다. 해발 약 500m, 풍광만 본다면 아름답기 그지없는 산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파른 경사와 험한 바위가 곳곳에 도사린 수리산. 다리가 외만큼 튼튼하지 않고서는 매일 오르기 쉽지 않다.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좀 이제 관절 튼튼하게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실 거예요? 대꾸도 않는 남자. 역시 비법이란 없는 것일까 하던 찰나?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갈게요. 웬 준비를 하나 궁금해하던 중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박규천 씨. 같이 가. 서둘러 쫓아갔지만 남자 행적은 오리무중. 한참을 내려와서야 겨우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아니 축지법이라도 쓰는 것일까? 어째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나의 운동 비법이에요. 대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는 비법이 뭐예요? 알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나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쫓아와요. 자신만만하게 일어선 그 갑자기 뒤로 몸을 돌리는데, 그가 빨리 하산하는 비결이 뒤로 뛰기? 아니, 연출한 게 아니고 정말 저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사냥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뒤로 뛰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 몸이 굉장히 많이 비대해 있어요. 한 90kg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90kg 나가는 체중을 다 말려서 없애버리려고. 산이라는 게 앞으로 가면 무릎이 아파요. 중량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뒤로 연습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해서 뒤로 가게 된 계기 같아요. 그냥 하산하기도 힘든 산길을 뒤로 내달리는 남자. 급경사에도 결코 속도를 줄이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걸까 하던 순간,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안 다칠 리가 없지. 에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위험천만했던 순간이었다. 지금은 이제 뒤로 가는 게 오히려 훨씬 편하고 좋아요. 앞으로 가면은 지금부터 무리에 통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좀 안 좋은데, 뒤로 가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잘 내려오시네. 아유, 대단하시네. 그의 모습에 좀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는 등산객들. 그들도 박규천 씨처럼 뒤로 내려갈 수 있을까? 혹시 두 분은 이렇게 뒤로 내려가라면 혹시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친구가 육상부 출신이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화이팅! 호기롭게 도전장을 던진 청년들. 하지만 다리가 생각처럼 움직일 리 없다.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육상 오셨다면서요? 뒤로 뛰기는커녕 걷기조차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기서 여기까지 굴러갔지? 와. 정상에서부터 저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와, 사람 많이 있네. 수리산 날다람쥐 박규천 씨?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내려올 수 있는 비결이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뭐 등산화에 뭐 달린 거 아니에요? 등산화에다가 뭐 엔진 달았을까? 아이젠 같은 게 달려있나 의심했지만 그저 평범한 등산화다. 다 보여줄게. 자,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야만아 벗어줄게. 혹시 발이 특별한 건 아닐까 했지만 발도 이상무. 아, 깨끗하시네요. 네. 종아리. 종아리 근육이 유달리 발달한 것도 아니었다. 별을 할 게 없죠?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그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때 휴식을 취하던 그가 쪽쪽 소리를 내며 뭔가를 먹는데 콩 같기도 하고 오디 같기도 한 그것? 그것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가게를 찾았는데 30년 요리 경력을 자랑하는 박규천 씨. 온종일 가게 안을 오가며 서서 일해야 하는 상황. 그 또한 다리 통증을 피할 수 없다. 아무튼 산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면은 조금씩은 좀 이렇게 통증도 좀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먹는 걸로 또 다 회복을 시켜요. 워낙에 잘 먹어요, 내가 또. 그 순간 포착된 광경. 까만 뭔가를 집어먹는 그. 아니, 사장님, 지금 또 뭘 이렇게 드셨어요? 아, 이건 뭐 시간 나는 대로 먹어요, 그냥. 아니, 아까 하에서 드시던 그 콩 같은 거 그거 맞죠? 까마귀 쪽 열매. 우리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 심하게 하다 보면은 관절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이 먹어가면서 그 관절 쪽에 기가 막히게 좋은 열매예요. 청정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까마귀 쪽나무. 제주 해안의 방풍림인 까마귀 쪽나무는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다는데. 어머님,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까마귀 쪽 땀수다게. 아이고 참말로. 흔하디 흔한 나무지만 그 열매는 검은 보물이나 마찬가지다. 아이고 우리 어릴 때는 너무 흔해가지고 흔해가지고 좋은 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먹기 시작했는데 요즘 어른들이 건강한 이유가 다 이거 어릴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먹으니까 좋은 게 아닌가. 실제로 까마귀 쪽나무 열매엔 연골염증을 완화시키는 리세놀라이드 성분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많아요. 이거 저 수분도 많고 먹으면 포도 많이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과거 배고팠던 시절 제주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줬던 까마귀 쪽나무 열매. 이제는 제주 사람들만 몰래 먹는 관절 지킴이가 됐다. 그런데 뭔가를 입에 넣고 삼키는 박규천 씨. 아니 그게 뭐예요? 그건 또 보여주세요. 아까 그 까마귀 쪽 열매 있잖아요. 그거를 더 먹기 쉽게끔 이렇게 그 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쉽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끔. 네. 까마귀 쪽나무 열매로 특별한 요리를 선보인다는 그. 먼저 씨와 과육을 분리하는데 홍어무침에 까마귀 쪽나무 열매를 넣고 잘 버무리고 까마귀 쪽 열매가루로 전까지 붙여내면 까마귀 쪽나무 열매로 만든 관절 건강 요리 완성! 자, 왔어요. 단골 손님에게만 내놓는 특별식.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박규천 씨의 배려다.
묻힌 거예요, 이게. 네, 홍합종이. 맛있겠다. 네, 여기 이제 메뉴 없는 건데. 드셔보세요. 네, 메뉴 없는 건데. 우리 나이에는 관절 많이 보호해야 돼. 이거 관절의 특효 음식이니까 많이 먹으러. 이름도 생김도 생소한 까마귀쪽 나무 열매.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입에 들어가서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네. 저희 상동 때문에 그런지 좋아요.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네. 그 귀한 까마귀 쪽을 비행기를 통해서 공수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쪽 열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가루가 있고, 그 까마귀 쪽을 활용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었고. 궁금하시죠? 예, 저도 얘긴 들어봤는데. 진짜 많이 먹으면 까매지겠다. 그러니까 강낭콩 모양 같아요. sap사근, 설탕, 콩, 달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고소한 맛이 있네요. 까마귀 쪽이라는 그 식물의 성분 중에 리놀레익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리놀레익산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보통 정형외과에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주는 약이 셀레콕시브라는 약이 있습니다. 두 약을 동등하게 비교를 해봤더니 통증을 줄여준 효과는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항염증, 관절의 항염증 작용은 거의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아마 까마귀 쪽이 관절에 아마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10인의 체험단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관절 생생하게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확인하시죠.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강남, 이곳에 오늘의 체험단이 있다. 아찔하게 높은 하이힐은 기본, 발끝부터 뭔가 심상찮은데. 나이는 잊어라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그녀들. 20대도 울고 갈 몸매의 소유자. 외모나 워킹 뭐하나 흠잡을 데 없는 시니어 모델들. 그들에게 오직 부족한 건 생생한 관절뿐이다. 제가 TV 속에서 보던 젊은 모델들 못지 않은데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 평균 65세 됩니다. 시니어 모델 하시면서 제일 불편한 게 있다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죠. 높은 신을 신으니까 무릎이 좀 아프, 무릎하고 허리. 9cm 아니면 10cm? 15cm도 신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신어야 그래도 모델 했을 때, 무대에 섰을 때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3cm에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있는 시니어 모델들이기 때문에 사실 50대 중반 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좀 무리가 오죠. 관절이 고민이라는 발인의 체험단. 이게 무릎 통증과 관련된 검사인데요. 무릎의 전반적인 기능 상태를 체크하는 문진 검사와 통증의 정도를 수치화한 통증 문진표까지. 관절 상태를 꼼꼼히 점검받은 체험단. 이렇게 들어보실게요. 다음은 관절 상태를 알아보는 동작 검사 실시. 관절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발서기 검사. 평균 나이 65세. 10초 버티기도 쉽지 않다. 다음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검사.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무릎 관절과 골반의 틀어짐을 확인한다. 드디어 8인의 체험단의 관절 점수 대공개. 대다수의 체험자가 관절 건강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 체험품 공개하겠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시래기 하루 70g씩 일주일간 섭취한다. 제주도 사람들의 관절 건강 비법 까마귀 쪽 나무 열매. 물이나 요구르트에 섞어 하루에 한 티스푼을 먹는다. 시래기 체험자를 찾아간 강원도 평창. 동화 같은 풍경 속 한 여자.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엔 땡볕에서 혼자 일하는 남자가 있는데 마치 남의 일인 듯 혼자 유유자적한 여자. 남편이 혼자 고생하는데 대체 두고만 볼 건가요? 어머니도 좀 일 같이 돕고 싶으세요? 예, 하고 싶은데 안 시켜요 절대. 모기 뜯긴다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햇볕 쏘인다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못하게 혼자 다 해.
나를 그렇게 아껴요. 그렇게 좋대요, 내가. 집사람이 4년 전인가 나를 도와준다고 올라오다가 넘어져갖고 무릎이 다쳤어요. 그래갖고 수술비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예 일을 안 시킵니다. 저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제가 잘해줘야지. 그게 인간 도리 아닙니까? 한편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게 간단한 식사 준비만 한다는 체험자. 산더덕 가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시니까 맛있게 해서 점심 먹으려고요. 내 몸에 좋다 그러면 남편이 산에 가서 뭐든지 그냥 좋다는 거 다 해와요. 아내를 위해 꾸준히 일마다 하는 우직한 남편. 이번엔 이 삼복더위에 장작을 팬다고 나섰다. 집사람이 저 무릎 아픈데 체험 온다고서 내가 직접 끓여주려고 시래기 체험 온다고서 내가 직접 끓여주려고 그때고 있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위해 땀 뻘뻘 흘려가며 푹 삶아낸 시래기. 이 시래기를 일주일간 매일 먹고 관절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맛있네. 맛있어? 자, 시래기 좀 먹어. 아유, 너무 많이 줘. 자꾸 주지만 이제. 시래기를 맨날 먹어가고 실증 난다고. 저거 잘 안 먹었는데 이번에 저거 쓰레기 관절에 좋다 체험 온다고서 삶아가지고 억지라도 먹여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점인지 알지. 맨날 먹었다. 조남미 체험자의 시래기 체험 초력자가 있으니 걱정 없겠네요. 까마귀 쪽 나무 열매 체험자를 찾아간 경기도 용인시. 관절 건강 점수 23점, 꼴찌를 차지한 김지숙 체험자. 까마귀 쪽 나무 열매로 감자전을 만든다는데 그 까마귀 쪽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자 가른 데다가 넣어서 한번 맛을 보려고요. 예상치 못한 관절 상태에 충격이 컸다는 체험자. 까마귀 쪽 나무 열매를 먹는 것만으론 성에 안 차는 눈치다. 관절한테 무릎 관절에 좋은 까마귀 쪽이라는 게 있어. 그냥 괜찮아요. 맛있는데. 맛있어? 나는 휘핑이 냄새가. 나는 많이 안 좋은데 이거 먹고 남는다면 나도 먹어야 되지. 나도 먹어야 돼. 요즘은 우리 무릎이 아예 저한 사람 몇이 있어요. 다 무릎이 이 나이에 다 나쁘지. 운동도 어저께 하는 운동인지 내가 사진 찍은 거. 아기를 못 봤구나. 내가 것도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야. 나는 이 다리만 아예 아프면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체험 내내 꾸준히 하고 있다는 관절 건강 운동법 공개. 돌돌만 수건을 무릎 아래 두고 지그시 눌러주면 굳어있던 관절 주위 근육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 달려 쫙 펴지면서 힘이 들어가면 여기가 만져봐 단단하지. 그게 근육이다. 관절 건강 꼴찌 탈출을 위한 필사적인 놀이야. 드디어 8인의 체험단의 관절 건강 생생 프로젝트가 종료됐다. 관절 건강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2차 검사를 진행했는데 체험 기간 동안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숙변을 이렇게 보고 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하다 보니까 몸도 가벼워진 느낌에 아픈 것도 없고 무릎도 좋아진 것 같고 가끔씩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시큰했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또 이제 운동도 하잖아요. 운동을 했는데 계단 내려오는데 무릎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상하다. 까마귀 쪽을 먹어가지고 그런가? 그런 생각을 2차 검사 결과 두 체험군 모두 관절 점수 증가 확인. 특히 총 42점이 늘어난 까마귀 쪽 나무 열매 체험자가 1등을 차지했다. 근데 난 진짜 내가 여지껏 살면서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제일 나쁘다 해서 사실은 실망했었어요. 일단은 내가 제일 많이 좋아졌대잖아. 그중에. 그러니까 제일 기분 좋아. 이렇게 관리하면 관절 걱정 끝. 우리 다 같이 관절 건강을 지키자.
시청자 여러분도 관절 건강 함께 지켜요. 자, 그리고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양 씨가 작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예. 네, 저 지난 1년 동안 닥터지박을 하면서 건강 정보를 정말 많이 습득해서요. 주변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렸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 미인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바고. 지난 4년간 실험과 검증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온 닥터 지바고. 닥터 지바고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아무런 보정 없이 결혼을 하신 분이죠? 과연 새로운 주치의는 누구? 오마이갓. 다음 주 닥터 지바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